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죠? 이제 끝 순서인데, 광주 서구 화정일동 안전마을협의회 박경원 주민자치 회장님이기도 하시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특별 공모 분야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정일동 일어나 보세요. 화정일동 일어나 보세요. 화정일동 회장님은 발표 준비하시고, 자, 준비되셨으면 응원 한번 하는 겁니다. 하나.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회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하나로 이어진 화정일동의 사례를 소개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일동 안전마을 협의회장 박경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입니다. 언급하는 것조차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럼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네,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로 인한 큰 사고, 모두 다 아시는 올해 1월 발생한 우리 마을의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것보다 전국 마을 활동가 여러분과 함께 마을의 안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화정일동 주민자치회 청소년 분과위원들이 사고 당시를 회상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정일동 주민자치회 청소년 분과위원 이동엽, 김다인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동에서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저 뒤에 있는 건물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는데요.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었던 하루였어요. 그런데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마을이 소란스러워 오졌어요. 막 사람들이 뛰쳐나와 운송되고 소방차랑 경찰차가 계속 오고 제 뒤에 있는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네, 그때는 1월이라 많이 추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현장에 지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요. 네, 맞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사고 주변 마을 일대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 웅성대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을에서 사고 수습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현장에 실종자가 있고 구조 활동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 마을 전 자생단체와 함께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엔 주민자치회 주도로 진행하면서 마을 전체 자생단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최대한 간접적으로나마 도와주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단체별로 지원 임무를 부여하고 최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에 맞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논의하여 임무를 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지원 총괄, 보장회체는 간식 제작, 통장단은 간이 화장실 청소 등 주변 환경 정비, 기타 단체는 방역, 구호물품 협조 요청 등의 임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사고 수습 현장 종료 시까지 마을 네트워크와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현장 지원을 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연대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동안의 주민자치 활동으로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마을의 대형마트, 상가, 복지관, 종교단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 매우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조그만 후원이라도 그 당시에는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모은 구호 물품을 마을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재민과 구제원들에게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고 수습 중에 이재민과 구조대원들이 혹시라도 끼니를 거를까 싶어 샌드위치와 떡을 준비하고 추운 날씨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따뜻한 차를 준비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실종자 가족과 구조대원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참담한 붕괴 사고 현장 한켠에 내걸린 노란 리본.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시민들은 아직 구조되지 못한 실종자 5명의 무사귀환을 노란 리본에 담았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수색에 애쓰고 있는 구조대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여나 구조대원들이 끼니를 걸을까 샌드위치와 김밥을 손수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수습하시는 소방대원님들한테 저희가 200개 샌드위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사고 현장에 달려온 자원봉사자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은 채 꾸준히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고 구청에서 설치한 임시 화장실을 우리 마을에서 전담하여 청소했습니다. 또 마을 시장 상인회에서도 자발적으로 방역에 나서주어 많은 단체에 기감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길어지는 수습기간으로 봉사가 힘들긴 했지만 현장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에 우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현장을 돕자는 주민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따뜻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재난이 난 후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을 보며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지만 마을에서는 변화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어 가고 3월이 되었을 때 마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 안전 지키기 활동을 해보자는 의견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마을 생활 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정일동 안전마을 협의회를 자생단체장과 임원들 위주로 구성하여 전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을협의회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상가 영업 정상화를 위한 민관 합동 대청소입니다. 사고 수습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주변을 찾는 발길이 뚝 끊겨 상가에서 경영난을 호소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란 풀과 방치된 쓰레기를 구청, 동 직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피해상가 물품 구매 운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경사가 매우 심합니다. 어르신들이 언덕을 힘겹게 올라오고 계신데요. 마을에 저런 언덕이 많아 여름에는
낮은 지대 침수, 겨울에는 경사로 빌판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협의회 구성 이후 우리 마을의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많이 논의하였는데요. 올해에는 침수와 빙판길 사고를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큰 태풍이 온다고 많이들 걱정했었는데요. 협의회에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을 전수조사하고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무원들과 함께 저지대 배수로 같은 이용 구간을 예찰하고 막힌 것을 직접 정비하였습니다.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알게 된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 구의회의 마을의 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청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마을 언덕 9곳에 제설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액상 제설함이 닿지 않는 이면 도로에는 협의회 자체 제설조를 구성하여 이번 겨울철에는 한 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치되어 있는 액상 제설함은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이 기기의 관리는 우리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요. 우리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마을의 컨셉을 안전마을로 정하고 마을에 사는 모든 사업이나 활동에 생활 안전을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실시했던 캠페인 청결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고 1년을 맞은 내년 1월에는 마을 신문의 사고 수습 과정과 안전마을로 가는 우리들의 노력을 담아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타 지자체의 기감 사례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동에는 광주 서부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하여 주민들과 함께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체험 등 소방 안전교육을 받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주민들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을에는 언덕뿐만 아니라 원룸과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진정한 안전마을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도 시에서 주관하는 안전마을 공모에도 도전하여 안심거리 조성 등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너무나 가슴 아픈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원하고 만들려고 하지만 안전한 사회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마을 활동가분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화정일동이 생각하는 안전한 사회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마을을 바라보느냐와 그 방향에 코로나 대응 때처럼 주민들이 어떻게 다 함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이런 보도 블록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피해서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옆으로 치워 넣으시겠습니까? 안전은 매우 귀찮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안전불감증과 인재로 인한 사고는 우리들의 작은 관심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소한 것부터 철저하게 누군가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없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위반, 담배꽁초 투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경범죄부터 시작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면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화정일동은 아파트 붕괴 수습에 이어 안전마을을 만드는 데도 하나가 되어 마을이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가지고 마을의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을의 안전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안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심사위원님들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1월달 그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수습하느라 고생하신 화정일동 그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그 위기 상황에 발생돼서 그 자장단체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이 안전 마을 협의회라는 그 단체를 새로 협의회를 만드셨잖아요. 예. 네, 그럼 그 협의회 현재 조직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우리 그 화정일동 주민자치회는 자생단체 장님들이 당현직으로 위원님으로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데 쉬웠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생단체 장님들하고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되겠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의회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호 물품도 구하기도 하고 청소도 해 가면서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터지는 이 안전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자생단체 장님들하고 대화해서 만든 게 자생단체 장과 각 자생단체 임원들로 구성을 해서 약 20명 정도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 보면 또 회장님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그 업무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러니까요. 각 자생단체, 즉 말해서 지금 현재 보장회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분여회, 새마을 문고, 또 그 방재단, 방범회, 이런 그쪽의 구성원과 해서 각 임원들을 구성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한 달에 모임을 언제 한 번씩 갖나요? 한 달에? 그 모임은 현재는 우리가 그 주민자치 회의를 목요일 날, 둘째 주 목요일 날 하거든요. 거기에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의할 때? 네. 그분들,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의 겸 안전협의회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 공모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현재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17반 모이셨다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가 공모전에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생단체 되신 분들도 그 나름대로 그 단체 장님들이시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또 오셨다가 그 사업비가 되고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목소리가 높으신 분들도 있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도 다른 단체에 종종 발생된 게 있는데 아무쪼록 그런 사례 없이 잘 진행하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먼저 저 강주시 공모전에 꼭 선정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과 답변 고맙습니다. 예, 또 위원님, 예. 네, 이제 7분 발표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모두들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예. 먼저 그 기초 자료를 보니까 화정일동의 인구수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 이상급 학교가 없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이제 화정동이란 부분이 지금 4개로 갈려져 있습니다. 화정 1동, 2동, 3동, 4동. 그래서 구성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화정 1동에 있는 데는 초등학교 하나뿐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 옆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까 제가 화정 1, 2, 3, 4동이 있는데 전체 화정동으로 봤을 때는
뭐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학교가 많습니다만 저희 동만은 없고요. 우리 동 구성원이 광주의 중앙입니다. 유스케어 그 터미널이 우리 동하고 아주 밀접의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구나 아까 우리가 그 서류를 2개를 사실은 넣었습니다. 학습공동체하고 우리 안전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 분야하고 넣었는데 이걸 더 좋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그 서초등학교 학교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금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무 분야답게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런 분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전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하셨는데, 제가 학교 질문을 드린 거는 이게 주민자치는 물론 이게 민관 학교라든지 이런 기관 단체가 안전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이라는 거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범지대나 우리 안전에 걸림돌이 됐던 그런 거를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발견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곳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 좀 그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우리가 방재단이 있고요, 방범대가 있습니다. 저녁에 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서초등학교 애들 때문에 CCTV 같은 경우도 우리 예산제에서 받아서 CCTV라든가 가로등 밝게 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더구나 이제 안전마을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해서 안전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17분의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다 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시간이 좀 남아서, 어찌되었든 안전마을 협의회까지 오셨잖아요. 주민들의 참여들이 좀 많아지는 것들이 고민일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확대를 해나갈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마을, 우리 주민자치를 이주로 해서 자생단체 당님들이 같이 매월 또는 뭐 매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가능합니다. 네. 언제든지 만나서 저녁에는 뭐 소주도 한 잔씩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주민자치 회장이 끝나면 다시 지속된 또 우리 단체, 자생단체들이 당연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에 항상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와해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면접 시험에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주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회장님들의 그 교류나 협력은 아주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그 단체 구성원들, 회원들이 또 같이 해줘야 또 이것들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우리 2023년도 이제 화정일동 고민들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큰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쭉 오셨는데 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이 다른 주민자치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젊은 층이 좀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봉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없어서, 제 바람은 좀 젊은 층이 우리 마을에서 좀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들도 좀 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좀 많이 홍보해서 우리 화정일동 주민자치가 젊게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저희 총 7곳의 우수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의 날 10주년 기념, 그래서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21회에서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17분의 국민 참여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늘 그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이쪽 오른쪽, 제 무대 오른쪽으로 좀 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시느라 애써주신 발표자 우리 7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발표자 분들은 사진 한 장 찍으셔야 되니까 가지 마시고요.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은 내일 오전 10시에 제1전시관 316호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그 위에 있는 쓰레기는 출입문에서 수거할 테니까 빈 물통이라도 이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3시간 동안 우리 우수사례 발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